미국이 비트코인을 전략 비축 자산으로 채택한다라고 하면은 미래 화폐를 금과 비트코인 쪽으로 가져가겠다라는 의도를 보여준 거잖아요. 딴 나라들도 결국은 비트코인을 사 모으는 수밖에 없어요. 금본이제 비트코인제 화폐가 나왔다라고 하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비트코인이 없어. 그러면 망하는 거잖아요. 사재기가 미국뿐만이 아니라 딴 나라에서도 충분히 시작할 수가 있는 거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는 기업이 46만 개를 샀거든요. 재미도 많이 보고 주식도 많이 올랐어요. 야, 우리도 저거 좀 해보자 하는 기업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기업과 정부가 참여하면 기관들이 들어올 수가 있죠. 올해 비트코인 가격 흐름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이게 기본적으로 상승장 내에서도요, 한 그 비트코인이 20에서 25% 정도 이제 고점 대비 빠지는 거는 그냥 계속 나오는 거고요. 한두 달에 한 번씩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거는. 그리고 비트코인이 고점 대비 20에서 25% 빠진다는 거는 알트코인이 거의 반토막 난다는 거예요. 그게 한두 달에 한 번씩 옵니다. 예, 그거는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한두 달에 한 번 그 하락이 올 때마다 선물하셨던 분들이 전부 다 청산당해요. 가격은 오르는데 그 이제 고생하면서 오를 것이다. 그 2월은 보통 굉장히 좋았고요. 전반적으로 2월부터 4월까지가 좋아요. 제가 이제 보통 이제 11사 천국 50지옥 이런 걸로 유명하거든요. 주식시장은 11월부터 4월까지 좋고 5월부터 10월까지는 별로다라고 제가 말씀하고 드리고 다니는데 코인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단 코인 같은 경우는 10월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14 천국 59지옥이라고 보시면 돼요. 트럼프를 제외하고 올해 비트코인에서 주목할 만한 이슈가 또 있을까요? 전략 비축 자산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지금 브릭스 쪽에서도 미국 달러를 매우 싫어하기 때문에 이제 본인만의 무역 화폐를 만들고 이런 걸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 10월에 러시아 카잔에서 그 브릭스 사람들 5천 명이 모였대요. 장만적 5천 명이 모여가지고 아, 우리 미국 달러 싫다, 이게 이제 어떻게 하면 좀 고민을 많이 했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나온 안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무역을 할 때 비트코인을 사용하자라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금본위제 화폐를 만드는데 40%는 금으로 하고 나머지 60%는 뭐 위안화, 루블화 등 자기네도 화폐로 하자, 이런 식으로 이게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 미국이 이제 비트코인을 전략 비축 자산으로 채택한다라고 하면은 그럼 정말 미래 화폐를 금과 비트코인 쪽으로 가져가겠다라는 의도를 보여준 거잖아요. 자, 그러면 딴 나라들도 결국은 비트코인을 사 모으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진짜 나중에 진짜 50년 후에 금본위제 비트코인제 화폐가 나왔다라고 하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비트코인이 없어. 그러면 망하는 거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사재기가 미국뿐만이 아니라 딴 나라에서도 충분히 시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업 차원에서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는 기업이 있어요. 마이클 세일러라는 양반이 지금 46만 개를 샀거든요. 2,100만 개가 있는데 정말 그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유상증자를 해가지고 돈을 모은 다음 전부 다 비트코인 사는데 쓰고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46만 개를 사가지고 재미도 많이 보고 주식도 많이 올랐어요, 얘네들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하는 거 보고서 야, 우리도 저거 좀 해보자 하는 기업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그 정도 규모는 아니지만 뭐 몇 개가 더 있어요. 마라 홀딩스도 있고 잼러 사이언티픽도 있고 몇 개가 이제 있고, 일본에도 메타플래닛이라는 회사가 그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근데 점점 이렇게 나도 할래 하다 보면 더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비슷한 짓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 뭐 100대 이제 글로벌 기업 중에서 비트코인을 보유한 기업이 테슬라밖에 없거든요. 나머지 99개는 없다라는 건데, 얘네들도 결국은 돈을 벌면 그거를 물론 배당을 할 수도 있고 자사주 매입을 할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일부러 그냥 비트코인 한번 사보자 이렇게 갈 수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기업 쪽에서도 꽤 큰 수요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정부 쪽에 이제 수요가 늘어날 수가 있고 기업 쪽에 수요가 늘어날 수도 있고, 그리고 사실 그 기업과 그 정부가 참여하면 기관들이 들어올 수가 있죠. 사실 이제 ETF라는 게 생겨가지고 기관들이 들어오기 좀 편하게 만들어놨잖아요, 지금 사실. 그래서 사실 그 미국 연기금리 이제 몇십조 달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뭐 그 중에서 자산 배분 차원에서 1% 또는 2%를 비트코인에 넣는다는 거는 너무 이상한 시나리오는 사실은 아닌 거죠.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거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전략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재밌는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제 그 주주 차원에서 이제 회사가 돈을 벌면은 사실 할 수 있는 게 뭐 네 개가 있잖아요. 뭐 재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배당을 한다든지 자사주 매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비트코인을 산다든지 뭐 이런 게 있는데, 뭐 지금까지는 그 비트코인을 사는 그 네 번째 전략의 수익률이 나머지 세 개를 능가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따라하는 기업들이 몇 개씩 나오고 있고, 그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 가지고 더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지 안 참여할지가 정해질 것 같습니다. 25년에 가격이 계속 오른다고 하면은 분명히 우리도 저거 하자라는 기업들이 많이 나오겠죠. 혹시 올해 비트코인 폭락이 올 가능성도 존재할까요? 올해는요, 그냥 그 일단 5월, 9월이 계절성으로 되게 안 좋고 일단 그때, 그리고
상승 추세인데도 불구하고 한두 달에 한 번은 그냥 20에서 25% 조정은 그냥 계속 옵니다. 코인이 원래 그게 생겨 먹었어요. 예, 가격이 빨리 움직이고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원래 그렇습니다. 또 어떤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냐? 블랙 스원이라는 거는 언제나 오는 거죠. 우리의 가격을 사실 크게 움직이는 거는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하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사실 예를 들면 뭐 19년에 누가 코로나가 올 줄 알았어요. 사실. 그리고 21년만 해도 누가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침공할지 누가 알았어요. 사실 그런 것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거잖아요. 2008년 금융위기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블랙 스원이라는 거는 매해 올 가능성이 최소 10에서 20% 정도 있다고 저는 이제 봅니다. 근데 그게 어떤 방향에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블랙스원이고요. 우리가 사실 뭐 많이 얘기하는 뭐 연준이라든지 뭐 일본 뭐 금리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사실 장을 크게 움직일 수 없다고 저는 봐요. 작년에 일본 금리가 시장을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일본 은행이 금리를 올린다는 상황을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기습 공격이었기 때문에 그때 뚜악 해가지고 화스피가 10% 빠진 건데 일본 이제 뭐 이번 주에 올인에 만에 그거 해봤자 시장을 거의 움직이지 못하죠. 그 정도는 시장에 다 예측을 하니까요. 지난번 올렸으니까 이번에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요. 늘 우리의 가격을 크게 움직이는 거는 우리가 지금 모르는 것들입니다. 올해 비트코인 매도 전략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저는 그래서 4월 말에 일단 포지션을 좀 많이 덜어놓을 거고요. 예. 그리고 9월 말쯤 다시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거를 11월에 팔지 12월에 팔지 이런 거 좀 고민하고 있어요. 예. 어차피 내년이 좀 별로 안 좋을 것 같으니까 혹시 늘 들어왔으니까가 일단 가장 큰 거고요. 일단 그 사이클이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4차 반감기거든요. 근데 4차 반감기 전후에 지금 가격 흐름이 2차, 3차 반감기 전후 흐름과 너무 비슷하게 돌아가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번이 크게 다를 것 같지 않아요. 제 생각엔. 똑같이 갈 것 같아요. 그냥. 이번엔 다르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번이 결국 다르지 않더라고요. 보통. 양자 컴퓨터 리스크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기술로는 택도 없다라는 게 일단 그 결론인 것 같고요. 물론 기술은 빨리 개발되기 때문에 몇 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번 사이클까지는 우리가 신경 쓸 게 없다라는 게 지금 결론인 것 같고 그리고 사실 비트코인이 뚫릴 정도의 강력한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은 그 전에 우리 금융 시스템을 일단 먼저 걱정을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증권사, 보험사, 은행 이런 거 있잖아요. 걔네들 훨씬 더 빨리 뚫리겠죠. 기본적으로. 그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양자 컴퓨팅을 그 대비하는 기술들이 또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왜냐면 사실 구글이 창만 만들어 놓고 방패는 안 만들 가능성은 없잖아요. 사실 근데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냥 야 여기 창을 만들었고요. 찔러 보세요. 하면 푹푹 해커들이 찌르고 다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고 당연히 그것도 방어하는 기술이 나옵니다. 그게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비트코인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다 망가져요. 그러면 모든 게 다 해킹 가능하기 때문에.